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찐머니TV의 최현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신용점수 떨어지긴 쉽지만 올리긴 어렵습니다. 금융거래가 꼭 필요한 현대인에게 신용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신용관리를 해둔 사람은 자금이 필요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융통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 점수는 더 낮아지게 되므로 또 다른 고금리 대출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신용관리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점수는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을까요?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졌다면 연체 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통해 금융 거래하기입니다.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거래 이력이 남게 되며 금융거래 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카드 한도의 적정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출 상환하기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연체된 대출금이 있다면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통신료, 공과금, 과태료 등 생활 서비스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통신료, 수도세 및 가스비 등의 공과금과 연금, 과태료 등 생활 서비스 비용을 6개월 이상 납부 기간에 맞춰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현금 서비스와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고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 혹은 제2금융권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이는 부담해야 할 채무가 커지고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거래는 신용 형태 정보라는 평가 요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에 신용 점수가 떨어질까요?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는 최소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떨어지는 것은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입니다. 휴대폰 요금, 주거 공과금, 후불 교통카드 등 사소한 금액이라도 연체가 될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체 이력이 생기면 해당 연체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개인신용평가기관 등 금융기관의 내용이 공유되어 이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의 신용카드 할부 거래입니다. 카드 한도의 적정 비율을 유지한 채 개인의 소득에 맞는 건전한 소비를 하는 것은 금융거래 이력이 남게 되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때 할부 거래 내용이 소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할부금을 연체하게 된다면 신용점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대출금과 높은 금리의 대출 거래입니다. 소액의 대출을 여러 건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나 높은 금리의 대출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신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욱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